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악수술하면은 굉장히 얼굴이 예뻐지는 수술, 그리고 드라마틱한 수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악수술은 무조건 예뻐지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비추될 만한 그런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양악수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또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입원하는 날수가 한 3일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입원만 3일이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기가 있고, 또 자연스러워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입안에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식을 먹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예뻐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수술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제약, 그 데미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 외에도 이제 안면윤곽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안면윤곽수술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얼굴을 좀 줄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얼굴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얼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뼈가 굉장히 많은 얼굴의 부피를 차지하고 그 뼈의 양을 줄였을 때 얼굴은 획기적으로 줄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뼈를 봤을 때 뼈의 두께가 사실 굉장히 두껍진 않아요.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생각보다도 얼굴뼈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다든지 뼈의 위치를 변화시켜가지고 얼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면윤곽 하면은 이렇게 그 얼굴뼈, 특히 광대뼈라든지 아래 턱뼈 이런 부분을 잘라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굴 부피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지만은 정말 획기적으로 얼굴을 줄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큰 데미지를 받는 안면윤곽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비수술적인 접근으로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입안으로 접근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에 큰 상처라든지 어떤 데미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얼굴이 예를 들어서 비대칭일 때 필러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비대칭일 때는 입꼬리를 당겨주는 그런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얼굴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양악수술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큰 수술에 있어서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많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특징이 많이 없어지죠. 예쁜 것 같지만 도대체 저분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다. 인형 같지만 저분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뼈를 깎아서 아주 특징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 그 특징을 좀 살려주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술이 사실은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저도 이제 양악수술을 쭉 해왔고, 골격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래턱, 위턱을 교정으로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양악수술이나 아니면 하악이나 상악수술을 하지 않고 이것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또 교합을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교정으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 골격적인 어떤 부조화라든지 얼굴의 약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비수술적으로 교정해 줌으로써 충분히 기능적인 거라든지 심리적인 것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비교적 추천드릴 만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